mission is to stay vigilan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nd to keep an eye on things happening around the globe. 주로 미국 대사관의 보안 경고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협박이라며 발끈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이런 고급 정보를 대놓고 뿌리는데 쉽게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정보교란은 흔한 일이었죠. Polish it, of course he wouldn't believe it, because how does he know from his KGB background, how does he know that America is not creating its own false flag? 여기서 푸틴이 간과한 게 바로 경고 의무입니다. 미국은 오랜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고 의무란 테러 등 중대한 위협 정보를 적성국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지침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다 2015년 국가정보국이 공식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뢰할 만하고 특정할 수 있는 대규모 공격 납치 정보가 주 대상인데 이번 테러의 경우 주범이 IS로 특정되고 공연장에 모인 대중을 노렸다는 점에서 경고 의무 조건을 상당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죠. Information is power. National security. And who supports the DNI and gives the leaders of our nation this power? We do. We do. The men and women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e IC. The IC.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어수룩한 홍보 영상과 달리 IC는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정보 조직입니다. CIA와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국가정보국 DNI입니다. DNI 국장은 각 기관이 모은 최고급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 매일 아침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에게 보고합니다. 바로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즉 PDB인데요. The PDB, however, is uniquely position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conversation that occurs at the highest level of our government. IC의 핵심 멤버인 CIA는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세계 곳곳에서 전방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5월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제로니모 작전은 CIA 정보전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CIA와 같은 정보기관이 기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크게 사람, 즉 스파이나 내부 정보원 등을 통해 얻는 휴민트와 특수 장비와 기술을 이용한 테킨트로 나뉘는데 미국은 특히 테킨트 중에서도 통신 도감청 등을 활용한 시긴트 분야에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SNS로부터 얻어진 정보, 위성으로부터 얻어진 정보, 전화 통신로상에서 얻어진 정보, 해적 광케이블에서 얻어진 정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 분석을 하거든요. 정보 수집의 어떤 종류나 그 범위가 굉장히 크다. 수집한 기밀 정보는 우방 국가와도 공유해 정보의 퍼즐을 맞춰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영어권 5개 나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입니다. 파이브아이즈는 전 세계 통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도감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4월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는 파이브아이즈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도청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민감한 기밀 정보들이 온라인 채팅방에 무더기로 유출돼 충격을 줬는데요. 기밀을 취급하던 공군 일병이 범인으로 밝혀져 자타공인 정보강국 미국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밖에도 9.11 사태처럼 위험 징후를 간과하고 정보원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종종 허점을 보여왔는데요. 근래에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정보전이 번져가는 양상인데요. 중국 정보당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 전담센터를 신설하고 대중국 정보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대중국 정보력 강화를 위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기밀 유출 우려로 유야무야됐는데 이후에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정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보 영역에서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첨예한 문제에서는 미국도 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체적인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전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술, 그다음에 남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죠.